그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생각해도 그 범위가 이 일본에서 우리나라 한반도의 남서해안을 통해서 중국의 동해안까지 이루고 양자강을 거쳐가지고 중국의 수도였던 당시 장안이라고 했어. 오늘날은 서안이죠. 서안까지 이루는 무역로를 장악. 이 무역로를 따라서 중국의 이 동해안 쪽에는 각 곳에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신라방이라고 하는 오늘날 조개와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. 거기에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살다 보면은 그들의 신앙을 확보하는 절들이 지어야 되거든. 절들. 특히 그 법화원 같은 경우가 하나 예가 되는데 절이 만들어지고 여관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무역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일본의 유명한 승려가 있어서 당시 옌닌이라고 하는 원인이라고 불리우는 승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쓴 그 입당 구법 순례 행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여행기가 있어요. 그 여행기는 흔히 그 세계 3대 여행서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. 하나는 그 이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게 있고, 여러분들 좋아하는 왜 그저 서육이라는 거 있잖아요. 그 현장법사가 썼던 그 대당 서역기 원래 이름은 그 책하고 이 옌닌이 쓴 이 책이 3대 여행서라는데 그것은 아마 붙이기 나름일 거예요. 그것보다 더 훌륭한 여행서 더 많이 있겠죠. 그러나 그러한 장보고가 하도 세력이 커지다 보니까 이 중앙에 신라 왕권과 결국은 휩쓸리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함께 당에 갔었던 염장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장보고 같은 경우는 840년경 결국은 한 시대가 끝나. 장보고의 그 같이 활약했던 사람들은 흩어져서 일본으로 망명하는 경우도 있고 발해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러나 그가 남겼었던 여러 가지 역할 또는 그가 했었던 그 무역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은 단순히 무역에서 그친 게 아니고 문화 교류라든지 이런 것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장보고 이전에도 그 신라 사람들의 무역 활동 같은 경우는 대단히 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 동대사 도다이지 건립할 때 그때쯤 되면 신라 상인 중에 이 김태렴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가서 무역을 한 기록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견이 된 게 있어요. 동대사 옆에 가면 여러분 이 정창원이라고 하는 보물창고가 있어요. 지금은 일본 천안가의 보물창고로 돼 있지만 당시는 동대사의 보물창고예요. 그 보물창고에는 6, 7세기경부터 일본에 전래되었던 중요한 것들이 많이 보관이 되어 있는데 그 속에 발견된 문서들 중에 지금 역사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 것 중에 신라의 촐랑 문서 같은 게 있어요. 한 지역의 호구조사, 뽕나무가 몇 그릇이고 밤나무가 몇 그릇이고 소, 돼지가 몇 마리가 되는 것까지도 자세하게 조사한 촐랑 문서가 이 물건을 싼 그러니까 종이에 적혀 있다.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중에서는 아까 말한 그 일본인들이 김태렴이라든지 신라 상인들에게 이러이러한 물건을 사고 싶으니 갖다 달라고 하는 이 물건 리스트가 발견이 됐어요. 그런 걸 보면 거기에 그 신라 상인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.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한편 발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신라 못지않게 중요한 그 교역의 주역으로 등장하게 돼요. 발해는 그 영토가 오늘날 그 동북 삼성 지역 대부분과 연해주 지역을 포괄하고 있어가지고 각 곳을 뻗어가는 5개의 중요한 교역 루트가 있었어요. 중국으로 가는 그런 조공도도 있고 영주도도 있고 동해안을 따서 신라로 내려오는 그 신라도가 있고 일본으로 가는 일본도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각각의 물건들이 교류가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. 발해 같은 경우는 한때는 해동 성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그 발전을 했었던 나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신라와 발해
등의 그 교류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유적이나 이런 것들은 교토에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교토로 그 천도했었던 왕이 환무천왕인데 그 환무천왕의 지금은 묘가 되어 있습니다. 환무천왕이 세운 신사 중에 히라노 신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환무천왕의 어머니인 다카노 니이가사라고 하는 사람을 모시고 있어요.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한반도와 일본이 특히 그 전에 백제가 얼마만큼 깊은 관련이 있는가 했을 때 여기에 모여진 다카노 니이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환무천왕의 어머니는 문영왕, 백제 문영왕의 후손이었어요.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천왕이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기자회견석상에서 자기가 옛날 책을 봤더니 자기 피 속에 그러니까 일본의 천황과 피 속에 백제 왕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. 그런 얘기가 천황이 스스로 한 얘기가 있어요. 그런 것을 보면은 그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교토가 개창이 되는데 교토에 가면은 아까 그 장보고 얘기했을 때 장보고의 활동을 기록했던 옌닌이라는 사람, 옌닌은 승려인데 옌닌은 주로 교토 옆에 시에잔이라고 하는 곳에서 활약을 하면서 시에잔의 절에서 이제 그 아까 말한 그 여행기를 썼어요. 그런데 죽으면서 자기가 유언하기를 이 적산 선언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이 적산 대명신 여기 적산 선언의 설명이 있는데 옌닌이 죽으면서 자기 제자들한테 이 교토 서북 쪽에 그러니까 액마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. 거기에 적산 선언을 지고 거기에 적산 대명신을 모시라고 해서 제자들이 그와 같은 절을 짓게 되는데 거기에는 연유가 있어요. 옌닌이라는 사람이 신라에 가서 10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와요. 한 3번 정도 가려다가 유학을 번번이 못 가다가 마침내는 유학의 꿈을 달성해서 당에 가서 이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아까 말한 적산 법화원에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이제 당의 수도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옵니다만은